정치권 소식으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대정부 질문자로 직접 나섰는데요. 심재철 의원 그리고 기획재정부 서로 맞고발한 상태 아닙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격한 설전을 벌였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업추비는 공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업추비 공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예산 항목의 공개가 공개 기준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업추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업추비라는 것이 마치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쓰레기 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호처에서 통신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대통령 식자재 다 업추비입니다. 그래서 업추비 전체가 공개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시스템화가 된다면 공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8개 아이템이 있습니다. 국가 안이라든지 이런 기밀 관련된 사항들을 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예산 비목 업추비를 한 패키지로 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외의 것들에 대한 그것이 예산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추비, 수용비, 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항목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업무 성격상 나눠서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또 국회와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성격상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뭐라고 나와 있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8개 항목을 예시를 하고 이것 외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는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 문제라든지 또는 심사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8개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업추비가 아닌 다른 예산 비목도 저희는 공개를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리훈령은 각 기관은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훈령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장의 업추비고 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업체를 쓴 것이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장관님들은 몇몇 장관님들은 업체 명까지도 공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외 없이 지금 장관과 차관들은 홈페이지에 업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것과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그다음에 금액, 시간을 쓴 것이고 몇몇 분들은 업소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차관 업체 문제에 있어서는 총리 훈령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추진비의 공개 문제를 놓고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답변 끊지 않고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서로 할 말은 다 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 오늘 심재철 의원의 대정부 질문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답변, 또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단 오늘 이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입니다.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질문자를 바꿔가면서까지 현재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 심재철 의원의 공개 자료권 이거를 대정부 질문의 이슈로 가져가겠다 싶어가지고 이를 들고 나온 건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죠. 결국 정보 유출에 불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청와대와 현 정부의 업무 추진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업무 추진비 이것이 공개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 요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은 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가지고 심재철 의원이 한번 시연해 보겠다 하는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이제 시연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 추가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이 오늘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아마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가 안보, 기밀 이런 데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재철 의원이 업무 추진비는 총리 훈령에 따르면 모두 다 공개해야 한다고 얘기돼 있다. 총리 훈령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장관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국가 안위, 기밀 이런 데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그것이 정보공개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께는 두 사람의 질문과 답변을 하나 더 들어본 다음에 두 교수님께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이 내용을 공개하고 나서 심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하면서 6억 원의 특수활동비 받았는데 이 돈 내역 공개한 적이 있느냐 이런저런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것이 뭐 새벽이 됐던 아침이 됐던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가나 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업종의 코드가 일반 음식점인지 또 허용이 되는 기타 주점인지를 보시고 그러고 얘기를 하셔야지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는데 단순히 이것을 뭐 이 작가야 펍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많은 국민들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을지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을지훈련이 되면 청와대는 공무원은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쓰신 국내에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 쓰신 걸 저희 다 믿고 있습니다. 공개하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잘못 썼으면 공개하십시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로 행정부부터 봐주시고 감사원에 전수감사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나오면 엄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문신 의원 특활비입니다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업무 추진비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물러서질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의 그 차이,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도 하고 아직도 저도 정확하게 어떤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 조금 자신이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동연 부총리의 저걸로 답변 태도라든가 이런 거로 보게 되면 그건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정도는 좀 저도 받았습니다.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 얘기는 한마디로 심재철 의원님도 국회 부의장 시절에 저희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특활비로 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의원님 분명히 업무 추진비로 쓰셨습니다. 해외 출장 중 또 유류비 이런 항목 그러면서 얘기를 그렇게 해나갔더니 심재철 의원이 그러면 공개하세요. 그랬더니 의원님 그건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행정부도 같은 기준으로 좀 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공방. 글쎄요.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국가 안보라든지 기밀에 필요한 그 비용 아니겠어요? 근데 업무 추진비라는 거는 여러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모든 게 공개 대상은 아닌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업무 추진비도 국가안보 기밀 이런 데 또 쓸 수 있는 모양이에요. 국가 안위라든지 지금 몇 개, 8개 예. 얘기했잖아요. 심사평가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거고 업무 추진비도 그게 총리 훈령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동연 부총리의 그 답변에 의하면 그 특수활동비도 일반에서 아는 것처럼 국가 기밀 그리고 안보에 관련된 거 기밀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특수활동비에 속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처럼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가 정확하게 무슨 규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일반에서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 역시 쟁점은 이게 공개가 맞는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 작가 얘기 나오고 펌 얘기 나오고 술집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한방병원을 사용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코드 체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인데 첫째 일단 검찰이 서로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검찰에 기재부가 고발했단 말이에요. 심의원을 고발했는데 일단 이 자료가 불법으로 다운로드 된 것이냐. 이 공방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좀 후반부에 시연도 하고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그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공개 여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역시 그 8개 항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심재철 의원이 계속 공개하고 있는 게 폭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계속 술집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주말 시간대 그리고 심야 시간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기초적인 자료가 없으면은 대단히 도덕적으로 잘못됐구나라는 인식은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 사용하고 이렇게 업체 이름이 나왔다고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심재철 의원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물러서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을 불법 자료 입수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그런 대정부 질문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 더 들어본 다음에 김영균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원에 감사 맡겼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조금 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밝혔을까요? 업종이 누락된 깜깜이 예산을 보면은 청와대가 3,033건에 4억 1,400만 원이고 건수로 보면 기재부가 1등입니다. 13,867건이고 액수로도 15억 5천만 원으로 기재부가 1등입니다. 밤 11시 이후에 업추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역시 청와대가 1등입니다. 4,132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백화점에서 쓴 게 1등으로 8,827만 원이 나오고요. 과기부가 골프장 운영 업종에서 706만 원을 쓴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마이크로한 얘기를 하시니까 마이크로한 얘기를 하고 큰 얘기를 드리죠. 과기부에서 답변입니다. 과기부에서 골프장 쓴 것은 과기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골프장 하는 데로 지금 업종이 돼 있습니다. 과기부가 거기 가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과기부 가서 골프 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다른 걸 일일이 말씀드리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백화점 얘기도 그렇습니다. 백화점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 거의 쓰진 않습니다만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 손님에 대한 선물을 구입한다든지 또 필요한 비품을 구입을 백화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거 잘못입니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재래시장 갈 수도 있고 백화점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큰 말씀은 이 건을 모두가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어서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결정을 해서 감사원에 전수 감사 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원에 정식 접수를 했더라고요. 정상적인 발목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수조사를 할 텐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일벌백계 하겠다. 그 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의원님은 지금 마이크로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거대 담론 비슷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의회 과정을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저 장면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우리 지금 이게 우리 한간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는 국가 지금 가장 큰 현안인 경제 현안과 관련돼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나름대로 희망과 꿈을 줄 것이냐 가는 것이지 지금 영수증 논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국회법에 이거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료 제출과 정보 공개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관할 기관들에게 요구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회법에 보면 똑같이 감사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입수를 한 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정확하냐를 치밀하게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 심재철 의원의 질문을 보고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나왔었던 그걸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 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제기 차원을 넘어서서 확실하게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대정부 질문하고 국정감사장을 혼동한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저는 이것을 교체를 해가지고 할 정도의 이런 비중이 있는 걸 과연 대정부 질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하튼 간에 공방을 넘어서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는
두 사람 전부 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잘못 사용된 것이 있으면은 처벌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런 나름대로 좀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폭로하고 공방하고 이걸 좀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영유 교수님은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의 질문과 답변 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심재철 의원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업무 추진비 내용을 갖고 귀한 시간을 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네. 해주셨는데 박무신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지금 이 업무 추진비 관련 내용들이 뭐 전국 현안 쟁점으로 부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또 정부 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꼭 국가가 필요로 하는 어젠다하고 언론의 관심이라는 게 사실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언론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예.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정부 질문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제도적인 개선, 시스템의 보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오늘 김동연 부총리 답변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업무 추진비 관련 부분 이거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그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김동연 부총리 답변이 국가의 안위와 기밀을 제어한 것은 적극 공개하는 쪽이 맞다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 곳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라든가 그래서 이제 전수감사도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그때 나오는 불법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라는 이런 류의 그 어떤 제도적 개선책을 이끌어낸 것 이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유도한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정부 질문 심재철 의원의 대정부 질문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전후에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제별로 아주 신속하게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을지훈련 같은 비상 대기 기간에 청와대 이런 데서 업무 추진비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을지훈련이면은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날인 작년 8월 21일 날 밤 11시 10분에 와인바 하프 베스트 10에서 6만 5천 원, 둘째 날 8월 22일 9시 11분에 토속주점 여자만 별관에서 22만 6천 원, 넷째 날 8월 24일 날 치킨오프에서 13만 4천 원, 마지막 날 8월 25일 날 비서실 경호처에서 서촌 호프 광장에서 38만 5천 원. 기강회의 아닙니까?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그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 저희가 유출했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최대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가서 술 먹은 게 정상이었다 이거죠?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보셔야지요. 그때 해외에서 오신 손님이 오셨는지 부처간 협의를 했는지 이 내용을 보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상호나 또는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한꺼풀만 보신 거고요. 그 속에는 업무의 내용을 보셔야지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질문이 나오든 간에 전혀 주저함 없이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네요. 지금 37개 기관에 47만 건이 지금 공개가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47만 건의 뭐 자료를 입수했다는 자료 거죠? 입수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47만 건이라는 게 지금 여기 나온 몇 개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공개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개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조목조목 이거는 업무 관리성을 봐야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업무의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업무 추진비에 나타난 상호명이라든지 업체명 이런 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그 비상 대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업체에서 쓴 게 나오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 외국 손님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심야나 주말 시간에도 그건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 얘기처럼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요청했잖아요. 이건 역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게 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철 의원이 지나치게 좀 무차별적으로 폭로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금 어떤 내용이든 간에 업무 추진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 업무 추진비가 사용된 그 당시의 상황까지 다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님이 그렇게 국민들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재철 의원이 이 자료를 입수한 과정, 그리고 입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불법이 없었다고 심재철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공방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실의 국회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곧 디브레인이 기본 사양으로 깔려 있습니다. 디브레인에서 접속하고 화면 가운데 재정 분석 시스템에 들어가고 이어서 복합 통계 올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이라는 메뉴가 다시 뜨고 예산 변경 현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게 지금 디브레인 올랩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을 떠서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을 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 조건을 다시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구나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 집행 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장관님하고 저하고 기자들 앞에서 합동으로 공개 시연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공개 시연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것들로 들어가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콜럼버스 달걀입니다. 달걀 아무도 못 세우지만 세운 걸 보고는 누구나 세우는 것이거든요. 발견하신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법당국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막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서 보라고 아이들을 주어서 그걸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입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신 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의원의 입장은 뭐 이미 언론 보도 나온 것처럼 명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화면만 보게 되면 얼핏 저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정보원 시스템 디브레인이라고 표기돼 있는 거기에 접속 시연할 때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들어가지네. 진짜 뻥 뚫려 있네 하는 느낌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가 다시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어떤 경고가 떠 있는데 그런 단계들 무시하고 간 거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답변이 또 나오는데 그 답변도 적어도 6번의 경로를 심재철 의원실에서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그 6번의 경로를 따라간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답변처럼 그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공방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요 불법 유출 공방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정치적 공방 그대로 자기의 입장을 확인해 주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킹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그 자기 검증을 해준 셈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결국 자료 가져간 것이 뒷문 열려 있는 김에 집안에 있는 짐 다 갖고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느냐 하는 또 그 논리는 그 논리대로 또 강화시켜주는 그래서 양쪽의 서로의 그 근거만 강화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재철 의원이 자신이 이미 시연을 해보는 화면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틀었고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같이 한번 이 자료 입수하는 과정 같이 시연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미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경제부총리인 제가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입수 자체가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두 양측에서 맞서고 있는데 말이죠. 심재철 의원은
내가 이렇게 입수한 자료를 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당신들이 자료 관리를, 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9월 3일 날 제가 접속했는데 9월 11일 날 재정정보내 컴퓨터 전문가가 통화를 했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재정정보는 컴퓨터 전문가 2명이 와서 살펴보고 역시 문제가 없다. 이건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얘기하고 13일 날 기재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저 화면입니다. 이거 보면은 통계보고서 조회 시 타 사용자 관한 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오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재부에 보고를 합니다. 자, 또 다른 화면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게 올랩에서 화면을 하나 보겠는데요. 예산 변경 현황이라는 메뉴를 띄워주십시오. 저겁니다. 저기는 나의 구독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메일 등록을 하면은 예산 변경 계획을 메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밀이라면은 어떻게 이메일 신청을 해서 그것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재정정보원의 올랩은 지금도 접속이 가능하고 제가 접속했던 파일 중에서 해당됐던 문제됐던 그 파일은 지금은 삭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의원님께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시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올랩에 저희가 등재하는 자료의 수가 250건입니다. 250건 중에서 의원님 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숫자는 91개입니다. 나머지 약 150여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60% 이상은 열람을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그리고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클릭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 방에 계신 보좌관들께서 이 시스템을 6년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랩 시스템에 20번 접속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을 하셨습니다. 과거 5년 동안에 20회 접속하신 보좌관들이 이 140회 동안을 그중에 비정상 접속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거 아니에요.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시죠.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희가 이견이 있으니까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0만 건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업체비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저희가 전수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들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은 뻥 뚫려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접속한 것 아니야 우리 방에서. 기획재정부가 잘못한 것 아니냐. 나는 절대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의원님실에서 의원님 방에서 접속해서 입수한 자료의 60%는 다 위법한 자료들이다. 그러니까 입수할 수 없는 자료들을 가져간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건 정도 되는 자료들은 빨리 돌려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성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근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을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이 고의성이라는 것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는 불법적인 걸 알면서 갔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심재철 의원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전반에 얘기했던 거와 굉장히 유사한데 심재철 의원은
업무에 관한 행위였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국정감사라는 업무 행위를 하기 위한 과정 속에 나온 거라고 한다면 그건 똑같은 거죠. 아까 영수증 문제도 업무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공방을 벌쳐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기대에 관련된 가능성인데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도 이것을 폭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의 다툼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적법성에 대한 부분은 사법적인 영역인데 다만 저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었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얻은 정보에 관련돼서는 폭로가 아니라 합법적인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었으면 훨씬 더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장부를 유출하고 이것이 원래 목적의 국정감사용인데 그게 아니고 폭로를 하고 공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침소봉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사법적 영역과 정치 영역은 분리돼야 되지만은 빨리 이제 매듭져야 될 부분은 이제 이렇게까지 공방이 왔다면 더 이상 저는 폭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얻은 정보를 국정감사라고 하는 공식적 장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국민의 알 거리를 좀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저희가 모셔가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에 업무 추진비, 특히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 심재철 의원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폭로했던 내용, 청와대가 반박했던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확인하는 그런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얘기 했을까요? 저는 그 정보 관리에 앞으로 보다 확실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시도를 해주신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였는지 또는 계획된 것이었는지는 이제 조사하면 나올 거고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문제는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명을 씌운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또 그런 취지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러울 게 없으면 떳떳하게 공개하는데 저는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위법성 있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서 시간만 주시면 다 하고 싶습니다. 우선 조사 결과 나오겠지만 의원님 조사 결과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이라도 들어갔다고 치시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것을 알고 더군다나 6년씩 그 시스템을 활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부처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고요. 또 좋습니다. 거기까지 만약에 백보 양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뭐 얼마인지 잘 알 수도 없어요. 검찰이 알고 있을 겁니다. 최대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개하고 계시는 것은 전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다운로드 받으신 자료는 반납을 해주시고요. 또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또 의혹을 갖고 계시는 업체에 대한 것은 감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못된 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당국과 감사당국의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죠. 예, 심재철 의원이 이야기할 때 아마 마이크가 꺼지고 저 장면이 오늘 대정부질문의 거의 마지막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직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했다고 합니다. 심재철 의원실의 자료 접속 경위와 관련해서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것으로 누군가 달걀을 세우는 것을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누구나 그걸 봤으니까 세우는 것 아니냐. 심재철 의원실이 이번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이 바로 그렇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화면 보면은 김동연 부총리가 답변을 할 때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좀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문신 의원. 전체적으로 오늘 뭐 추가로 새롭게 공개되거나 확인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새로운 추가 폭로라든가 이런 거를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 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건 없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 심재철 의원실 쪽에서
그 아이디 도용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그런 행위는 없었다는 것. 다만 반복적인 자료 유출,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논란, 요것은 남겨뒀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다운로드된 자료, 여태까지 47만 건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질문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47만 건이 아니고 100만 건이라는 그런 김동연 부총리의 답변이 나왔으니까 실제 알려진 것보다는 더 많은 자료가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개선하겠다는 답변. 이런 것들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대략적인 요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 심재철 의원이 오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아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마이크로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령 국가 주요 재난 을지훈련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마도 세월호 미 수습자 참배일, 영흥도 낚시여선 전복 사고일, 포항 마린원 헬기 추락 사고 당일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모든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일에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을 통보한 후에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심재철 의원이 어떤 내용을 제기하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반박하고 해명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대정부 질문과 답변 지금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하나 더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있으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인데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어떤 브리핑했는지 한번 오전에 했는지 살펴볼까요? 유은혜 후보자가 사과할 것은 충분히 사과를 했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했다.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를 위해서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더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포기한다고 해서 협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청와대 측에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임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강행한다면 어쨌든 간에 여야의 이제 자유한국당과 이 여권과의 이 갈등은 더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전선이 점점 가파르게 이제 고조가 될 텐데 예.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설령 유은혜 후보자를 낙마시킨다 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법안이나 민생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볼 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국회의 여와 야의 대립 구도를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과할 것은 사과했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기 때문에 임명하겠다.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명을 안 한다면 뭔가 야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한국당의 태도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청와대 인식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청와대는 유은혜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등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충분히 사과했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라는 판단하에 오늘 오후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끌어가고 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지금 자막이 어떤 팻말, 국회 무시 협치 파괴 대통령은 각성하라.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 뭐라고 외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각성하라, 사죄하라, 각성하라, 사죄하라. 자, 지금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말이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도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얘기했던 협치, 이 정기국회에서 참 국회에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을 텐데 말이죠. 상당히 전국의 긴장감이 좀 조성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6번째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었고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반복이 되면 현 정부의 차별성과 순수성은 분명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더 이상의 이 논쟁을 끊기 위해서라도 미국처럼 장관도
상임위에서 인준 투표를 하는 거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투표를. 봅니다. 예. 미국은 2단계 투표를 합니다. 상임위 투표하고 본회의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준 투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협치를 넘어서서 좀 제도화시키고 관례화시킬 수 있게끔 청문회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죠. 근데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한다면 청와대나 여당은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임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당이 반대를 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야당의 반대가 논리적일 수도 있지만은 정략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들어오면은 일방적으로 코드 인사가 임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은 예. 정말 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청와대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진행될 건 다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나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처음인 일도 아니고 물론 정치인으로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게 처음이긴 합니다만 그래놓고 임명을 했던 장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러다가 또 목소리를 낮추고 다시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그 정상회담 이후에 6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힘 대 힘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의석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기국회 전반을 봤을 때. 그다음에 유은혜 이 부총리 같은 경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여당 쪽에 가까운 야당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당이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얘기를 했고 정의당도 임명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한 것,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오늘 논평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감안하면은 전체적인 협치의 무드는 이제 거의 퇴색돼 가고 이제 강대강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정기국회 때 또 다른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평양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힘 대 힘, 강 대 강 이렇게 대결로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감안한다면 좀 더 그 힘의 논리보다는 좀 협치의 논리가 조금 더 들어올 영역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 오후 3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관련 영상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당부를 하고 유은혜 장관은 또 어떤 각오를 밝힐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다음 소식은요. 어제가 국군의 날이지 않았습니까? 제70주년입니다. 이렇게 70, 60 이럴 때는 성대하게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해오곤 했는데 어제는 대규모 야외 시가 행진, 가도 행진 이런 것 없이 전쟁기념관 앞 평화의 광장에서 수천 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 SBS도 생중계해드렸는데 직접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장면 요약해봤습니다. 영원히 이어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네, 전투 준비 완료.
어제 저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정말 확 달라졌네요. 확 달라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세상이 바뀌면은 모든 게 바뀌죠. 저는 어렸을 때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싸이 가서 보니까 55개월 군 복무를 한 싸이가 나와서 이렇게 공연한다는 걸 보니까 참 감회가마 싸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새로웠을 거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국군의 날은 주인은 군인이고 군인이 축제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진 대신 공연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안보가 무너졌다, 평화가 뭐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 이런 식의 그 논평보다는 결국은 본질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강한 저 축제를 통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평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나 생각합니다. 예,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생중계되는 동안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옥태견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옥태견 씨, 과거 2PM의 가수로 활동했고 연기자로서도 활동했는데 지난해 7월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떤 장면을 시범했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이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옥태견 씨의 모습 한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미래의 전사의 모습,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늠름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2PM을 좋아했던 분들께서 옥태견 씨 모습 오랜만에 보고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저렇게 해서 그 행사장에 등장을 하고 저건 아마 국군방송에서 사전에 찍은 영상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병사들을 대신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늠름합니다. 저렇게 비상 상황에서 우리 부대 요원들이 저렇게 하강을 하고 자 옥태견 씨의 모습 화면에 등장을 했네요. 어제 기념식 때. 소리 좀 주시죠. 예, 지금 옥태견 씨가 문재인 대통령 나올 때 화면이 넘어가면 어떡하죠? 인사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옥태견 씨가 병사들을 대신해서 대통령께 경례라고 힘차게 외치고 모두 함께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옥태견 씨, 미국 영주권자에서 원래는 군대를 갈 필요가 없었는데 자신이 직접 대한민국에 와서 연예 활동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든지 군에 안 가고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었는데 영주권을 포기하고 우리 군에 가기로 결심했다. 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몸이 안 좋아서 공익을 이제 받았었다가 공익 판정을 받았다가 공익 판정을 이제 또 뒤집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수술 같은 것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현역 판정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7월에 입대해서 지금은 상병으로 복무 중이라고 합니다. 옥태견 씨의 늠름한 모습 오랜만에 봐서 팬들은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